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 걱정 제일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영어를 잘했던 것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일 잘하실 텐데 여기서 좀 사전교육 좀 받고 이제 사실 처음에 가면은 좀 알아듣기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한국인이실 거니까 거기서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거의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화장실을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들리는 게 많아지고 내가 이거 못 들었던 건데 하면서 이제 이거 좀 들리는데 하면 이제 거기서 좀 희열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좀 재미가 있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영어가 늘어가면서 그 좀 는 실력으로 학교 수업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 좀 아무리 늦어도 한 거의 한 한두 달 정도면은 이제 학교 수업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네, 그렇게 잘 실력이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진짜 영어 안 들리고 그런 사람은 오늘 테스트에서 결과 나옵니다. 알죠? 1차적으로 저희가 평가 정확히 하니까 너무 심려치 마세요. 또 찬이 또 있니? 오케이,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정민 자매 궁금한 언니들에게. 한국 연락이 그냥 지금 베스트 프렌드들이 많은가 봐. 한 15명 있는 것 같은데 끊길지. 우선은 한국 친구가 생각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미국 가서 친구를 사귀기에 바빠가지고 그 한국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거는 미국 친구들이 생기고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친구들이 먼저 생기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돌아와서는 연락 계속 할 수 있고 어차피 나는 한국에 이제 돌아올 사람이니까 돌아와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막 더 영어 좀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좀 미국에 갔다 왔다는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더 약간 영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도 좀 더 오히려 많이 생긴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막 헤어질 것 같아, 멀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여자친구 있던 남자애들도 막 갔다가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그래서 걱정 크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물어보면 남학생들한테는 가면 예쁜 여학생 많다. 여학생들은 멋있는 남자가 많다. 더 멋있는 걔가. 나경이니까. 갔다 와서 했을 때 많이 어려움이 없었는지. 나경이한테 보유되지 이제? 맞니? 그 상황으로?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출국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늦게 출국을 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부담도 많이 되고 왜냐면 친구들 막 다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약간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흐름을 타서 이제 공부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약간 미국 가고 싶고 이번이 아니면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에 다녀오고 또 복학을 저는 이제 재입학을 해서 똑같은 학교에 이제 해서 다시 입학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그때 학교에서 동아리도 막 하고 이랬어가지고 제 후배들이랑 이제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애들이 막 되게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막 애들이 그냥 뭐 저 언니 뭐 약간 복학생 언니네 하면서 막 피하면 어떡하지? 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좀 운이 좋게도 2학년 때 담임하셨던 선생님이 3학년 때 이제 또 다시 담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이 언니는 미국에 1년 동안 갔다 와서 이제 너네보다 한 살 많은 누나 언니다. 이제 같이 생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이제 더 먼저 다가와주고 막 미국 어떻냐고 막 물어보고 영어 같은 것도 막 물어보고 영어 빨리 읽어보라고 막 얘기하고 전 잘 못하는데 이제 막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애들이 다가와주고 그리고 뭐 지내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애들이 오히려 더 살갑게 다가와주고 그러니까 친구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언니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저는 복학하는 거는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신자매 자, 들어봐. 예를 들어 너한테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 그럼 어떤 경우? 예를 들어 하게 생겼다. 너 눈이 커서 조금 나는 걱정은 덜 되는데 그냥 내가 걱정 안 돼. 재밌는 거 없어.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제가 아니네. 인종차별, 저는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딱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2,000명이 있던 엄청 큰 학교였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뭐 흑인들, 백인 중에서도 막 되게 러시안처럼 생긴 사람들, 뭐 또 다른 사람들, 뭐 유러피안 막 엄청 많았었거든요. 아시안도 되게 많았던 학교여서 차별을 좀 덜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족이 되게 장난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드라마를 보는데 한국인으로 막 이거 역할을 나온 여자애가 막 되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주희 있다. 이렇게 제 이름 주희인데 주희 너 TV 출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을 되게 좀 웃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주희 너 저기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너 인종차별자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장난식으로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거 레이시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미국 친구들이 저 크리스찬이라서 교회를 갔는데 중국인 가족들이 딱 와가지고 주희 저 친구하면 되겠다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도 친구할 수 있다. 너네도 저기 중국인 가족과 친구할 수 있다. 근데 걔네가 나 에이시안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 인종차별인 걸 제가 딱 느껴 또 너네 정말 나쁘다 하면서 제가 막 너네 정말 인종차별자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이거 그냥 재밌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땐 제가 좀 확실하게 얘기했죠. 이거 안 재밌다고. 재밌지 않다고 확실히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 그냥 그런 의도는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주변에서는 정말 한국인을 막 극혐해서 하는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다고 저는 늘 기억이 남아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또 눈도 크니까 쓴 말들. 진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이제 거기가 이제 대학교처럼 이제 교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마다 저희가 교실을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등이 축축한 거예요. 뭐가 다른 교실로 이동하면서 왔는데 진흙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모르고 만졌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한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새 옷을 입고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이제 저희 호스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전체한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바로 경찰로 신고를 하겠다. 이제 그 뒤로부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 있긴 한데 뭐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창문을 내려서 막 눈 찢어진다는 걸 하던가 만약 뭐 원숭이 흉내를 낸다던가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저 같은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영화관을 갔는데 저는 이제 호스트 형이랑 호스트 사촌 형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갔고 저희 호스트 부모님 먼저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제 앞에 호스트 형, 그다음에 여기 뒤에 호스트 사촌 형을 이렇게 세 명이서 쪼르륵 들어가는데 갑자기 백인 아저씨 할아버지가 키도 엄청 작은데 막 손을 이렇게 팍 잡으면서 아시아인이 왜 갑자기 새치기를 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앞에 호스트 형이랑 딱 제가 가운데 있었는데 저만 딱 잡고 했는데 저희 호스트 형은 군인이고 저희 호스트 사촌 형이 소방관이라서 피지컬이 좀 많이 좋아요. 그래서 호스트 형이 딱 욕하면서 문제 있냐?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깨갱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막상 막 당하면은 좀 어이없고 막 집에 와서 분하고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막 이러는데 네 조금 이렇게 유두리 있게 장난인 거는 좀 장난처럼 이렇게 같이 받아쳐주고 진지한 건 거기서 같이 좀 화도 낼 줄 아는 그런 좀 그런 상황 판단력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지질 되게 잘 얘기하죠, 저희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은 이게 듣고 나면 나름의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상상을 할 텐데, 그죠? 여러분은 갔다 왔고 여기 나왔으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 절대 가면 안 된다. 아니면 총을 들고 가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딱 1년 있었는데 그런 경우 딱 두세 번 있었을 그런 정도라 그거 안 당하겠다고 그 1년 동안 제가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생활했던 거를 포기한다면은 정말 그건 좀 약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거기서 이겨내는 거에서 또 저 스스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당해도 조금 무시하시던가 아니면 강하게 조금 얘기를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느끼는 게 매일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은 관심 있고 애들 가 있는 애들 맨날 체크하고 물어보고 상황도 보는데 옛날에 비하면 훨씬 뭐 당연히 한국도 이제 알려져 있는 물론 모르는 사람 많아요. 미국 시골 가면 그만큼 우리나라
대단한 유명한 나라는 아니에요. 아닌데 아이들이 전 그걸 봐요. 그러니까 지낼 수 없을 정도의 만약 일이 일어나느냐, 그죠? 그럼 여기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반대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만약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축구계에서 보면요, 축구도 좋아하잖아, 그지? 사실은 근데 인종차별이라는 게 사실 흑인들한테 제일 많아요. 아세요? 아시안보다 흑인들이 정말 많이 당해요. 내가 보기에는 억울하게. 그런데 그 흑인 애들 상처가 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반면 저는 좀 반면교사 삼는 게 우리는 만약에 그러면 외국인 뭐 노동자 왔을 때 어떻게 보느냐, 그죠? 마음을 우리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전 체크해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정말 못 지내게 할 정도로 괴롭힌다고 하면 그건 난리 나죠. 그건 당장 신고를 하든 뭐 하겠지만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뭘 몰라서 그러거나 하여튼 정확히 얘기할 때 해주고 미국은 또 그런 거 깔끔해요. 또 애를 뭐 괴롭히거나 뭐 못 살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마음을 좀 세상에 뭐 경험을 다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얼마든지 쿨하면 된다. 제가 꼭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겠어요. 자, 또 다음 이제 학생들 한 바퀴 우리 싸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해? 대학은 입시를 해서 가야지.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석고는 좀 케이스가 다르잖아, 그지? 일반 고가 아니잖아. 일반 학교가 아니고, 그지? 크리스찬 대학교 다녀서 지금 고2가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니까 좀 이따가 물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일반고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보통은 너네는 미국 대학 가잖아, 그지? 맞지? 아닌가? 애들이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 그 학교에서 출신자들이? 다른가요? 물론 학교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미국 대학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고 그 학교 그런 스타일의 학교 나오면 아니면 검정고시를 인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죠? 검정고시에서 국내 대학 갈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는 여기 중에 그 케이스는 아니고 이 친구는 단지 이제 중학교까지는 서명이라고 해서 대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인문계로 옮겼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석호가 고2를 하고 고2 때 만약에 갔다 와서 한다 그러면 저는 상황이 좀 다른데 일단 한국에 했을 거면 당연히 검정고시를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이 상황이라면 1년만 더 하면 졸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안학교냐 아니냐 인간이냐 이런 걸 거의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국 대학 하는 방법으로 물론 최종 안내는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개별적인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학생들 또 있어? 부모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이 아버님부터 질문 학생들에게. 없대. 없대. 우리 정민이 어머님. 저도 이게 네. 아이들이 저는 영어를 물론 당연히 영어를 잘하겠죠. 근데 이제 좀 경험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교환학생을 보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유학이 목적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결정이 되는 건데 유학도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일단 교환학생으로 좋은 이제 체험 경험 많이 하고 좀 철 들어서 좀 그런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국으로 와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나왔지만 또 학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꿇는다고도 하고 예. 아니면은 이게 학년으로 해서 들어가고 근데 지금 대학 입시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져서 이게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복학을 했을 때 과연 다시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고등학교 내 1학년 올라갈 건데 아직 첫 시험도 안 봐갖고 아직은 몰라요. 시험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근데 중학교까지는 30번을 유지한 친구라서 고등학교 만약에 1학년 때 올라가서 만약에 좀 잘했는데 교환학생을 갔다 옴으로써 나중에 복학을 했는데 또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게다가 또 따라가려면 내신 성적, 수시 다 챙겨야 하고 지금 이 친구부터 확 바뀌었거든요. 대학 입시가. 그래서 그게 좀 제일 많이 걱정이 되고 네. 질문을 갔다 와서
뭐 그렇죠. 도움이 되느냐? 대학 가는데. 그럼 먼저 약간 복학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지금 친구랑 같을 때 교환학생을 준비했었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찾고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서 저는 이제 여름 학기로 나갔던 케이스인데, 저는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제 나이로 간 게 아니라 1년을 끌었던 거죠. 복학을 했던 거죠. 1학년 2학기로. 왜냐면 저도 갔다 오고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냥 제 나이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다시 끌어야 되는지 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래도 내가 한국에 대한 입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서 따라갈 힘이 조금 저희는 힘들 것 같았어요. 버거울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복학을 했었어요. 다시 저보다 한 학년 낮게. 그 주변에서도 그냥 제 나이로 가던지 아니면 아예 학교 자체를 자퇴한 선배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근데 다들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 학년 낮추고서 애들이랑 학교를 다닐 걸 하고서. 왜냐면 이제 교우 관계 측면에서도 후회가 되고, 공부하는 거에서도 조금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 학년 낮춰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학을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2학기 때 복학을 하는 건데, 고등학교는 방학 동안에 방학 자율학습 수업이 있잖아요. 보충 수업들. 그래서 저는 2학기 때 그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럼 저는 보충 때부터 수업 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가서 복학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저는 바로 독서실행을 갔었죠. 한국에 왔으니까 나는 계속 내 마음은 솔직히 미국에 있지만 내 몸은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국 마인드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독서실 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죽어라 했었죠. 수학 공부 계속하고 인강 들으면서 하고, 또 방학 복충 수업으로 복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업 따라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2년 반 동안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저 성적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상위권에 있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고등학교 또 막상 다르더라고요. 입시 위주니까. 저는 수능하고 정말 안 맞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갔다 와서 제가 미국 생활 한국에서는 우리 앉아서만 계속 공부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냥 하래. 학원 계속 하래.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해야 돼.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야 돼. 근데 계속 그랬다가 미국에서 1년 동안 그 넓은 땅을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그런 동기를 찾으니까 한국에서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마음가짐이 확 잡혀가지고 더 공부하는데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성적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갔다 와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한국에서는 정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경험들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힘들었던 우리 한국 생활의 이런 생활들이, 학업이 조금 밝게 그나마 빛이 되게,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교환학생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케이. 다음 우리 나경 아버지 형님.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저희 성공 입시가 되게 힘들잖아요. 미국 쪽에 있는 그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저는 그냥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가지고 미국 대학은 잘 모르고 그냥 한국 입시만 준비를 했었어요. 미국에 뭔가 해외에 다시 나가는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으니까 대학교 가면은 그때 교환학생으로 따로 나가야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취학교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주 간단해요. 이제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다. 그러면 돌아올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국 공부를 따라가겠어요? 딱 1년 하고 무조건 들어오든가, 대학이 일단 국내 대학이다. 그럼 딱 그냥 컴백. 저희가 오랜 경험 통해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쭉 나가야 돼요. 그때는 당연히 다른 거 없어요. 애들은 가면 한국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전화만 하면 그냥 절대 안 오고 싶다 그래요. 90%. 근데 이거야. 딴 거 없어요. 이거가 허락이 되지 않으면 너무 비싸. 애들이 늘 이제 얘기하죠. 교환학생은 아빠 엄마가 보낼 수 있어. 유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이 되는 거고. 물론 아이가 좀 지내서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냈을 때 너무 좋다. 나 여기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스스로 나와야죠. 그것도. 그때 얘기하는 거니까 1년도 큰 선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큰 선물이다.
아이들에게. 이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 싶었죠, 누구나. 네, 그런데 많이들 돌아오시죠, 당연히.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장기적인 진로는 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커모님. 교환학생에서 네. 할 때 위급한 상황? 네. 그거 막 갑작스럽게 딱 음. 벌어지지. 그럴 때 이제 어떤 진료나 의료가 네. 잘 받을 수 있는지. 왕진이 가는지 막 예를 들면 그죠? 뭐 미국의 의료가 당연히 됩니다. 예. 뭐 어려운 게 우리 기준으로 어떻게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재단 보험을 그 의료 보험 들고 갑니다. 저희가 다 보험 들게 되고 당연히 병원에 이제 호스트랑 함께 찾아가서 보험 카드를 내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당연히 위급하거나 크게 다치든 뭐 하든 다 이제 보통 한 10만 불 정도는 될 수 있게 10만 불 맞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 하게끔 돼 있고 애들이 근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 아까 특징 얘기죠. 코로나 얘기하면서 했는데 독감 수준의 뭘 아프다 그럼 당연히 가야죠. 네,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약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약이 이만큼 크게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뭐 그 미국 사람들 일해 보면 병원 안 가요. 한국에서도 안 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이제 병원이 쉬우니까 너무 자주 가. 면역이 약해지는 거야. 우리 걔네들은 심한 거 아니면 뭐 보통은 그냥 사는 삶을 보통 하고 있고 어쨌든 당연히 청소년 프로그램이니 안전 부분 뭐 이런 위급 부분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아까 코디네이터도 얘기했죠. 호스트 말고도 호스트 도움으로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 코디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얘기했지만 밤잠을 설치게 돼요 이게 상황이 또.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예진스 어머님. 혼자 가게 되잖아요. 네. 출발할 때도 비행기 혼자 타나요? 완전 나홀로 집에. 나홀로 비행기. 그러면 이제 네. 도착을 하면 네.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겠죠? 아니면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호스트 집에 찾아가야 되나요? 네. 그게 질문이요? 네. 그러면 이제 힘들지. 오케이. 좋은 질문. 질문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3일 날 출국을 했는데요. 이제 1월 1일 날 가족들이랑 집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PC방을 갔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받았죠. 엄마한테 PC방 있는 거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모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것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아빠한테까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너 이틀 뒤에 출국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바로 집 가서 그냥 제 장롱 열어서 있는 그냥 이렇게 짐에다 이렇게 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바로 출국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약간 좀 비행기 타임이 약간 좀 꼬였어가지고 뭐 일본 공항이 8시간 있고 막 미국 공항이 7시간 있고 이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막 20 몇 시간 30 몇 시간 걸려서 이제 호스트 분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호스트 짐에 부모님이 이제 피켓을 이렇게 딱 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웰컴 진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스트 부모님 차 타고 저는 양진호이고 몇 살이고 뭐 한국에서 왔고 차에서 이러면서 얘기하고 가다가 집에 딱 도착을 해서 너 방은 2층이고 이제 컴퓨터 주시면서 노트북으로 너희 부모님에 연락해라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러고 딱 이제 저는 방으로 컴퓨터 갖고 올라가셨는데 이제 컴퓨터 열고 이제 엄마한테 페이스타임 딱 하면서 딱 엄마 얼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진짜 너무 쪽팔려가지고 이제 엄마 전화는 이제 2번 다시는 안 받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누구보다 잘 지내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적응을 굉장히 좀 빨리 한 편이어서 호스트 부모님도 이제 호스트 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이어서 저희 호스트 부모님 집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스트 아빠는 주말만 되면 저를 데리고 나가시고 호스트 엄마는 아침 학교 갈 때 학교 끝나고 저 데리고 오시고 뭐만 하면은 자꾸 막 마트 가서 뭐 이거 사오자 막 귀찮을 정도로 막 잔디 깎아라 뭐 고양이 똥 치워라 개똥 치워라 막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워라 뭐 화장실 치워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해주셔서 이렇게 걱정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면은 내가 지내던 환경이 아니고 쓰던 언어가 아니니까. 근데 그 상황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향수병이 뭐 가끔씩 온다고 하지만 그 있는 상황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할 게 없어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숙제도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놀고 내가 못 해봤던 거 갑자기 뭐 모토바이크 타고 막
호스트 부모님이 막 낚시 데려가고 막 뭐 저기 뭐지 디즈니랜드 막 데려가 주시고 막 잔디 깎는 기계도 막 만져보고 막 그런 거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혀 해보지 못해봤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이제 또 있어요? 이제 끝나는 것 같아. 얘네들 퇴근해야 돼요. 그래서 벌써 1시간 반이 났어. 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우리 선배들 라스트 한마디 그래도 우리 주희가 이제 대표로 한마디. 제가요? 한국말로 해. 네. 아니, 이전에 선생님 영어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 말씀하신 저여가지고 저도 사실 영어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되게 늦고 사실 주변에서는 되게 약간 지금 너무 늦었다. 대학 가서 나중에 뭐 그 교환학생 아니고 그런 뭐라 하죠? 어학연수를 가라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했는데 저는 지금 아니면 사실 고등학교를 이제 경험하고 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저희 호스트 가족들도 있고 저도 막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막 도자기 깨고 막 울고 편지 쓰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생각되는 거는 더 해보고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현실에 닥치면 두려운 것도 정말 많고 너무 달라요. Maybe yes, maybe no 이것밖에 대답을 못해요. 그냥 왜냐면 영어도 잘 못 알아들었었고 초반에는 대답도 뭔가 확신이 없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주희 너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이런 문장이야? 라고 되물어보시면 저는 yes, yes, no, no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을 보내고 영어도 좀 잘 알아듣게 되고 제 의견을 좀 확실히 얘기하고 또 할 수 있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체능 쪽으로 되게 막 도자기도 만들고 막 합창부도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에 있는 건 되게 좁다는 생각이 좀 들고 미국에 가면은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사실 미국에 가서 제일 느낀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어를 좋아하지만 잘은 못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그냥 뭐 나중에 회화학원이나 다니면서 뭐 살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대학도 약간 영어와 관련된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또 언젠가 다시 주희 언니처럼 미국 다시 가서 가족들도 소개해주고 한국에 오면 이제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인연도 만들게 된 것 같고 내가 약간 누군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좀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서 저는 대학교 물론 미국 대학교도 되게 좋겠지만 미국 고등학교는 더 약간 드물게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티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도전해서 한번 용기 있게 다녀오는 것도 저는 정말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다들 화이팅 해가지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네, 학생들 퇴근하고 우리 학생들은 자 핸드폰은 다 내려놓고 우리 선생님 따라서 테스트를 보러 가겠습니다. 일어나고 부모님은 잠깐 휴식하고 제가 조금만 있다가 들어와서 다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잠깐 휴식을 취하세요. 오랜 시간 슈퍼 고생하셨고 다시 이따 오겠습니다. 학생들 따라갑시다. 끊었어요? 내 말 좀 더 해야 돼? 끊었어요? 끝났어? 안 끊었어 아직? 켜져 있어요? 종료됐어요 그러면? 괜찮아 종료했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